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내일은 낮장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기차 타고 가보려고요. 다낭 기차역 왔고요. 원래는 저쪽이 표 사는 창고인데 저녁이어서 닫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마이 저기 디 냐짱 어디 냐짱 On the side. What side do you go? 아, 냐짱이 사이공. 아, 오케이. 아, 냐짱 가는 게 요 사이고 가는 시간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11시 29분 이때로 갈게요. Yeah. How many ticket? How many? 원 티켓. Sleeping. No sleeping. Six. Yeah, passport. Can you show the passport? 패스포트. 아, 이거 할 때는 여권 필요하고 방향이 하노이 방향, 호치민 방향 두 군데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있는 루트대로 그냥 들려서 가는 건가 봐요. Your phone number. 폰 넘버. 이게 비엔남? Vietnam or foreigner? 아, 코리아. 오케이. 아, 이게 한국 번호도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11시 29분에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41만 7천동. Da Nang Nha Trang. Yes. Tomorrow. Yes. 11:29. Yes. Come here at 11 over there. 11 here. 아, 오케이. 땡큐. 저는 이렇게 내일표 끊었고요. 직접 와서 끊으면서 보여드렸지만 시간표 같은 거는 이 백셀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어디 가는지 검색해서 버스 티켓 가격, 아니면은 이 비행기 티켓 가격, 기차 티켓 가격 다 가격별로 날짜별로 검색할 수 있고요. 시간대도 이렇게 보고 검색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 표 구했으니까 내일 와서 가면 되고, 이 어플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10시간 3분 기차 타고 가면 됩니다. 10시간. 그래도 나름 사진으로 봤을 때 자리가 너무 나쁘지는 않은 그런 자리니까 뭐 인생 별거 있나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렇게 내일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아, 이제 다낭의 생활을 마치고 낮장으로 떠나는 날 아침인데, 아, 이거 뭔가요? 계속 비가 안 내리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 이거 뭐냐. 지금 여기는 제가 골든라이트 호텔 끝나고서 묵었던 방이고요. 2주 동안 있었던 데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각종 시설도 나쁘지 않죠. 여기가 가장 저렴한 방인데, 여기는 저렴한 방도 뷰가 이렇게 좋답니다. 전부 다 창문이 있는 방이고, 아고다로 찾아서 저렴한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 이렇게 예약했던 방이네요. 판만동 한인초 골목 대로변에 있는 메리랜드라는 호텔이고요.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괜찮아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짐 싼 거 가지고 이제 슥 나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서 이것저것 찍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다낭 기차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따 뵐게요. 아,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 생각보다 더 큰 문제네요, 이거. 아, 이거 짐 잔뜩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다낭 기차역 도착. 비 와서 우왕좌왕 되는 사람들. 아, 오늘 무슨 일인가요? 그래도 조금 일찍 나와서 다행히 별 무리 없이 도착했고요. 아,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가. 저쪽에 보면은 제가 가는 기차가 SE 3번 11시 29분에 출발하는 건데 딜레이 됐대요. 11시 50분 출발로 바뀌었답니다. 아, 비 오는 와중에 20분 더 기다려야 되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기다리면 되지.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 기차 티켓이 있으면 여기 시간대가 되면 여기 스캔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Here? Okay.
아, 이 전자로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이 그냥 통과시켜 주네요. 땡큐. 안쪽에 이렇게 휴게실 따로 있고요. 아우,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비 맞으면서 가게 가는 것보다 그냥 안쪽에 있는 여기 저기 매점 있으니까 매점 가서 빵이나 하나 먹으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에휴, 이런 비행기만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기차도 딜레이 되네. 이게 딜레이 된 기차가 올 시간 되자마자 사람들 쫙 줄 서는 거 봐. 자, 이제 출발. 기차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침대 차려도 의자 칸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설국 열차는 3등석이 꼬리칸이지만 베트남 열차는 3등석 4석칸이 기차 머리에 있습니다. 어우, 사람 많아서 빨리 가기가 힘들다. 오, 지금 사람들 미어 터져서 겨우 들어왔고, 이 의자 칸인데 오, 되게 괜찮아요. 의자도 괜찮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헬로. 생각보다 되게 좋고,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덮으라고 담요도 하나씩 이렇게 자리마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기차 칸입니다. 와, 여기 앞에는 무슨 칸인지 모르겠는데 식당 칸인가 보다. 뭔가, 아, 식당 칸이다. 와, 식당 칸도 있네. 음식 시켜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짐 올리는 것도 도와줬어요.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비 오는 날에 기차 여행. 아, 맞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콘센트도 있고, 설명상에는 무료 와이파이도 있다 그랬는데 무료 와이파이는 안 잡히네. 현재 3시간 경과했고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옆 사람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서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자로 뻗어서 잘 가고 있는 상황. 나 출출해서 간식 샀어. 3,000원어치. 옆자리에 사람도 없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가고. 아유, 지금 약 4시간 정도 왔는데 아직까지도 대만족. 드디어 낮장 도착. 10시간, 정확히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정확히 10시간 만에 낮장 도착. 도착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되게 오는데 불편함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의자에 10시간 동안 앉아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기차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서 몸도 좀 풀 수 있고 화장실 편히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뭐 충분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0시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 본격적으로 호텔로 한번 가봅시다. 때마침 비도 그쳤어. 와, 딱 좋다. 분명히 올 때 계속 비 오고 지금까지 계속 비 오고 차 안에서도 계속 비 왔거든요. 와, 그런데 낮장 도착하자마자 비가 그치는 이 기적 같은 이 날씨는 뭔가요 이거. 와, 대단하네 이거. 하늘이 날 도왔어. 호텔 도착. 와, 되게 저렴하게 예약한 호텔인데, 렘브란트 호텔? 오, 괜찮네요. 렘브란트라는 호텔인데 가격 저렴하고 외형적으로 되게 괜찮은데 일단 올라가서 볼게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과연 렘브란트 호텔 내 방의 컨디션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라바람빰. 그냥 혼자 쓰기 딱 좋은 사이즈? 오,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그냥 사이즈고요. 화장실, 어이구, 샤워 부스 되게 높고 커다랗게 잘 돼 있고. 오, 침대 크다. 2개 딱 붙어 있는 사이즈로 해서 침대 크고. 오, 여기 편집하기도 괜찮은 이런 거에다 미니 포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야, 여기는 뭐
조그만 테라스도 있네. 오, 조그만 테라스까지. 바로 앞에가 빈펄 비치프론트 호텔 있고 12,000원짜리인데 바로 앞에가 바닷가라는 거. 지금 밤이어서 안 보이지만 낮이 되면은 바로 바다 보이는 호텔입니다. 아, 나이스. 다낭에서 낮잠까지 힘들었어. 장작 10시간의 이 기차를 타고 도착한 낮잠. 이렇게 호텔도 예약한 금액은 1박에 22만 5천 동. 한국 돈 환산하면 대략 12,000 몇백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보내면서 나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본 다음에 괜찮으면 더 연장해서 지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다낭에서 낮잠까지 오는데 같이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푹 쉬고 낮잠 이곳 저곳 그런 정보 없이 일단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그냥 들쑤시고 다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우 수고했어요. 무룡이에요. 안녕하세요, 무룡이에요. 저는 낮장이고요. 지금은 저녁입니다. 낮장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비가 와요.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비가 그친 저녁에 이렇게 바닷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낮에 구경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와, 이놈의 비가 그치지를 않네요. 저녁에도 수시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저녁 산책 나온 김에 낮장 시내 쭉 한 바퀴 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 켰고요. 여기저기 구경 한번 다녀보시죠. 같이 가시죠. 고고싱. 여기는 파도가 세요. 맛배기로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나왔는데 다낭은 이 파도가 잔잔한 반면에 낮장은 파도가 엄청 센 것 같아요. 첫날부터 돌아다니는데 계속 파도가 셌고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 자체가 다낭보다 훨씬 더 관광지스러운 그런 느낌 팍팍 받는 그런 도시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 취향은 아닌데 아무튼 밤거리에 데이트하는 남녀에서부터 가족끼리 바닷가를 즐기는 이런 모습까지. 일단 바닷가로에서는 이 해상공원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이 호텔들이 다낭에는 조금 중대형의 그런 호텔들이 바닷가 쪽으로 쫙 있는데 여기는 진짜 큼직큼직한 그런 5성급 호텔 큰 것만 바닷가 쪽으로 쫙 몰려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에도 한 4성급 정도 되는 호텔들 굉장히 많고요. 다낭에는 소형 호텔들이 많다면은 여기는 중형급 그리고 대형급 호텔들이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뭔가 좁은 도시 안에 더 그냥 관광지스럽게 여러가지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 많은 거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은 느낌은 확 듭니다. 이 해상공원 옆으로는 이 야시장 같은 이런 건물로 해서 안에 먹을 거며 놀거리들 그런 피규어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구매하면서 야시장 느낌 나는데 크기가 막 크지는 않아요. 근데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놀거리 쫙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길 건너 야시장, 이 야시장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찍으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국분도 좀 많은 관계로 길이는 굉장히 짧다. 그러고 이 탑장형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다가오는 주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직 불이 안 들어왔네. 젊은 친구들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 이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할 거 없이 관광버스 엄청 많아진다. 이 금토일 껴가지고 이렇게 오는 관광버스들인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낮장에 한국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얼마나 많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 그렇게까지는 지나갈 때마다 엄청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근데 공원이 길기도 긴데 그 공원 자체가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낮, 밤 할 거 없이 서양인들은 여기 쭉 걸으면서 러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다낭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쇼핑몰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데 붙어있는 그런 큼지막한 쇼핑몰, 지금 이런 중형급 이상 되는 쇼핑몰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에도 몇 개 있고 바닷가 근처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롯데마트 있는데 크지만은 않은 낮장 시내에 롯데마트가 2개나 자리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보다 규모가 더 큰 다낭에도 롯데마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현재 여기는 낮장 종합병원, 이런 큰 병원 앞에 요 서클 부근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담시장 있는 그쪽 방향 같아요. 우와, 베스파 매장도 있다. 이 SH 엄청 쳐주지만 이 베스파도 이 베트남에서 엄청 잘 나가는 이 오토바이 중에 한 종류죠. 어우야, 도심 한복판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승리 기념탑. 어우야, 딱 도심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1시간 이상 걸으니까 내가 원하는 약간 로컬 느낌 이제야 조금 나네요. 와, 아까 전에는 그냥 관광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제가 느끼는 이런 로컬 분위기, 물씬 풍겨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저런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요. 현지 스타일 옷들. 와, 여기는 낮장 시내를 바다를 걸쳐서 쭉 크게 돌아서 온 곳은 저기 낮장 기차역 있어요. 와, 많이 걸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기차역까지. 그리고 낮장은 좀 신기한 게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지하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낭 같은 데는 대부분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낮장은 보면은 바닷가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공원에도 그렇고 화장실이 지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는 조금 신기하죠. 땅굴을 파서 걷다가 화장실을 짓는 건가? 기차역 주변 정도 오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로컬 느낌이 확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 정도 오니까 분보가 25,000동 하네. 진짜. 예, 분보 못봐. 그리고 여기는 분보 25,000동. 오케이. 관광객이 많은 데를 떠나서 로컬 골목까지 들어오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물가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 그래도 장갑 딱 껴주시고 오, 고기 그냥 큼지막하게 국수 싹 말아주시네요. 오구야. 오야, 와, 엄청 푸짐하게 나온다. 고기도, 야, 고기 봐, 고기 봐. 선지, 여기도 고기,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이거 25,000동짜리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로컬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딱 가격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먹자. 와, 맛있다.
고기가 많아서 터가포. 고기가 끊이질 않아.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42띠엔 남모이. 고기 잔뜩 들어간 거여서 특인가봐요. 오만동. 나는 응원. 아, 잘 먹었습니다. 오, 오만동에 와 고기 너무 많아서 아직도 배부르다. 오, 배불러. 저기도 분보 25,000이네. 이 동네가 딱 그냥 로컬 가격 받는 그냥 동네네.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걸어 다니니까 비가 또 한두 방울씩 떨어져요. 또 비 올라 그러나 보다. 아유 참. 그래도 오늘 이 낮장의 동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와서 다낭하고 비교했을 때 첫 느낌, 동네 분위기, 그리고 제가 느끼는 현지 물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좀 말씀드렸고요. 물론 관광객이 많은 그런 데는 확실히 좀 물가가 비싼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현지 물가 그대로 이렇게 받는 이런 동네. 아, 집하고 좀 멀긴 멀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자주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닭 파는 거 있다. 여기 좋다. 이런 닭 좋아하는데 감자튀김하고 닭강정 판다.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요거 하나 사갈까? 안돼 그럴 수 없어. 아, 분보를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저것도 완전 좋아하는 건데, 아, 우리 호텔 근처에 없는 건데 아쉽게 됐네요. 와, 여기까지 오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네 쫙 이루어져 있다. 아, 이런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호텔은 바닷가 관광지에 몰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비 쫙 쏟아지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장 동네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제 생각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비야 제발 오지 말아라. 낮장 관광지 사이사이에 있는 볼거리 그런 거 한번 쭉 찾아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분위기 좋다. 광 무룡이에요. 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낮장의 주말입니다. 오늘도 역시 촬영하려고 준비 다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오전 통째로 날려버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왔네요. 지금 여기는 호텔 뒤쪽 골목이고요. 와, 여기 바들도 꽤 많고 중간중간에 마사지들도 꽤 많네요. 지난 영상에는 바닷가 위주로 낮장 첫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관광지 쪽 한번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시내 관광지 한번 쭉 둘러보시죠. 같이 가시죠. 고고싱. 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골목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 다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하는 곳이어서 간판에 한국말이 많이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마사지, 그리고 이런 식당도 이 러시아 분들, 서양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이런데 가게 사이사이에도 한국말이 있는 데도 있지만 한국말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중국말 또는 러시아말인가요? 저게 러시아말, 중국말,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보이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들 같은데 가게 앞에 딱 앉아서 바지 사장일 수도 있죠. 러시아 사장님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응? 여기 뭐 강남유발소 이런 데도 있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 3개, 베트남말, 중국말, 러시아말, 3가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길거리 곳곳에도 러시아 아저씨들 저렇게 담소를 나누고 계시고,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낮잠을 점령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이 와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동네 분위기 진짜 관광지스럽다.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들 일주일 정도 놀러와서 이렇게 즐기다 가기에는 또 이처럼 편한 도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호텔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대형 호텔 가격은 나가지만 가격만큼의 시설 톡톡이 하는 그런 대형 호텔도 있고,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처럼 저렴하면서 괜찮은 가성비의 호텔들도 꽤 많이 있고요. 다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호텔적으로는 대형 호텔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낮장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중형 소형 호텔을 원하시는 분은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그 정도의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장에도 스타필드가 있네. 다낭에도 스타필드가 있었는데. 아무튼 요런 느낌. 베트남에 그냥 휴양지 느낌으로 와서 편히 쉬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인생 네컷 같은 이런 스티커 사진관도 요즘 베트남 젊은 분들한테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아참, 그리고 혹시라도 낮장에 와서 신한은행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낮장 안에는 신한은행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신한 파이낸셜 뭐 그런 데로 해서 한 군데가 구글 지도상에 나오는데, 거기는 신한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한은행 ATM기 없어요. 신한은행 아니니까 혹시라도 낮장 와서 신한은행 찾으시는 분들은 일단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와서 구경할 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 구경하러 와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래도 이 베트남 이런 시장 구경 그래도 할만하죠. 하지만 바로 근처에 잘 꾸며진 식당들, 가게들 있는데 이런 거 딱 구경 정도만 하는 걸로 이제 베트남 분들 이용하는데, 관광객들은 그냥 지켜보는, 구경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시장을 끼고 바로 옆으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환전하는 김청 금은빵, 그리고 킴빈 금은빵,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킴빈, 김청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매일매일 환율 어디가 더 잘 쳐지는지 이렇게 보면은 김청이 항상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킴빈보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다낭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정도 가격대로 해서 어떤 날은 킴빈이 더 많이 쳐주는 날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김청이 더 많이 쳐주는 날도 있고요. 다낭에 있는 킴옌하고 세 군데 종합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나봐야 한국 돈 5만원권으로 바꿨을 때는 1000동에서 2000동 정도 차이 나고요. 100달러 교환했을 때도 세 군데 거의 차이는 없었는데 많아야 100달러에 3000동 차이 정도, 그 정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낮장이 다낭보다 더 안 쳐준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어디서 봤는데, 그런 거 없이 세 군데, 다낭이나 낮장,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는 금은빵 같은 경우에 가격대
환전율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즘 보니까 5만원권은 대략 평균적으로 89만 동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에 255만 동 그 근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낮장 초보자를 위한 기본 환전 금은방 및 대략적인 환율 정보 살짝 드렸고요. 아, 그러고 마트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그 한강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이런 라면 즉석 제조기 이런 것도 마트 앞에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가보다가 여기 독일식 소세지집 쑥식득해서 이거 독일 소세지라는 이런 가게인데 여기서 뭐 하나 먹어보자. 까이지 응원nhất ở đây 까이지 em thích em thích gì 이거 아 Phô mai trứng cút 아 오케이 hoặc là hamburger, shrimp hamburger, 이거 까이 này nâng hamburger tôm. 아 Yes, one. 원. 아 오케이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패티로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이왕 한 끼 때울 거 확실하게 이것까지 먹자. 반미 쑥식 포마이 찜콘 이렇게 햄버거하고 반미하고 이렇게 두 가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먹을 때 확실히 먹어놔야죠. 와우, 오, 뻔뻔이야. 오, 와, 이게 반미로 만들면서 이 계란에 치즈에 소세지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게 오야 오 냄새는 죽인다. 와. 와우. 와, 완성됐는데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이 새우 햄버거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이거 계란에 소세지에다가 치즈까지 해서 똘똘똘똘 말아놓은 와 요거 되게 맛있어 보여. 여기 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거 닦아 바운유띠에 Truy 오케이. 83.000. 83,000동 한국 돈으로 4,500원 정도? 와, 요게 4,500원이야. 괜찮지요? 새우 햄버거. 괜찮다. 1,700원 정도인데 막 새우가 씹히는 그런 건 아닌데 가성비는 너무 좋다. 대망해. 와, 이거 너무 크다. 한 입에 들어가 이러나? 계란치즈 소세지 반미. 와, 미쳤어. 와, 왜 38,000동이나 하나 했는데 괜찮다. 와, 확실히 햄버거보다 이게 훨씬 고급스러워 맛이. 오, 괜찮아. 근데 너무 크니까 좀 대걸스럽게 먹게 된다. 확실히 맛은 있어요. 와, 요거 물건이네. 새우 햄버거는 가성비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소세지 치즈 계란말이 반미는 와, 요거 물건이네. 요거 맛있다. 요거 약간 가성비의 그런 맛이 나요. 너무 맛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딱 가격에 비해 적당하다. 여긴 종종 와야겠다. 맛있다. 일단은 가게 이름이 독일 소세지이기 때문에 소세지 자체가 맛있어요. 걷다가 치즈도 그냥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체다 치즈 한 장을 그냥 딱 넣어서 계란에다 말아주니까 맛있어요. 마지막 한 입. 클리어. 띵띠에. 83. 친절하죠. Em thân thiện quá. Bao nhiêu tuổi? 21 tuổi. 21? Nhìn 18, 19. Yes, cảm ơn. Okay, bye bye. Thank you. 안녕. 쑥식득 독일 소세지 가게였습니다. 아, 맛있어. 새우 햄버거는 패스. 그냥 가성비 있는 저렴한 맛이고 소세지에 계란 치즈 둘둘 말린 저거 강추. 아우, 또 빗방울 떨어진다.
골드코스트 쇼핑몰. 요 골드코스트 쇼핑몰에는 롯데마트 있어요. 이 건물 3층 4층에 롯데마트 있고요. 올라가서 살짝 알려드릴 만한 거 알려드리도록. 3층 도착. 바로 앞에 롯데마트. 왼쪽으로는 낮장에 제일 유명한 CCCP 커피 있고요. 와 사람들 엄청 많다. 미어 터진다. 이렇게 장 볼 거 다 장 보고 끝쪽에 보면 미니소 있거든요. 미니소 앞쪽에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있어요. 이 서비스 센터 여기서 15만 동어치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배송시킬 수 있거든요. 먼저 여기 박스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자기가 박스 포장해가지고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오셔서 무료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제 물어봤는데 15만 동 이상 주문하면은 구글 지도상으로 10km 이내에서는 다 무료 배송 가능하니까요. 다음날 배송으로 알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짐들 걸리적거리지 않게 숙소에서 받아서 챙겨가실 수 있겠죠? 롯데마트 온 김에 저도 장 좀 보고 갑니다. 장 보고 나왔는데 또 비 올라 그러고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비 오기 전에 집으로 사라져야겠습니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한 방울씩. 이거 조금 더 여기저기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보여주면 좋은데 이거 한바탕 쏟아지면은 어떻게 집에 가지도 못하니까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장도 받겠다. 그냥 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다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아는 정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요. 이거 오, 난리가 아니다. 빨리 가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모룡이에요. 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간만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어요. 아침까지는 비가 내렸는데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낮장에 오면은 꼭 가야 하는 몇 개 없는 관광 코스 중에 골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볼만해 보이는 곳들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요. 간만에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뭔가 휴양지 한번 즐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 들쑥날쑥한 날씨 혹시라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자고요. 빨리 같이 가보시죠. 같이 가시죠. 고고싱. 제가 처음 온 관광지는 호나가르 사원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또 안 입던 긴 바지를 또 이렇게 꺼내 입지 않았겠습니까? 사원인 만큼 너무 짧은 반바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반바지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입장료가 있어요. 표 끊고 들어갈게요. 6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는 5시 반까지 한다 그럽니다. 모등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만동 내면은 이렇게 표, 입장하는 표 주고요. 티켓 넣고 들어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몇 안 되는 관광지인 만큼 엄청 멋있다고 다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멋있긴 멋있다. 뭔가 웅장하고 멋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죠. 그런데 비 안 온다 그러더니 또 빗방울 떨어지네. 그래도 온 만큼 멈출 수 없어. 멋있긴 멋있다. 여기가 관광객들이 아침부터 엄청 많다 그러는데 지금 시간에도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시간에도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 예, 멋있고 웅장하긴 하다. 그리고 요 입장료를 내고 와야 되는 곳인 만큼 되게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저 여기 구경해보자. 안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데고요. 이런 식으로 사원 들어가려면은 반바지, 그리고 여기 모자 같은 거 안 되고 나시도 안 되고요. 촬영도 안 된다 그러네요. 일단은 사원 안에는 촬영이 안 되니까 일단 요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밖에 또 둘러보죠. 혹시 반바지 반팔 같은 것만 입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옷 대여해 주네요. 민피 무료로 긴 옷 여기서 대여해 주고 있고요. 아, 이곳이 8세기의 그 참파한국대 유적지인데, 이 힌두교의 여신이라는 그 야니 포나가르, 그분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힌두교 사원인데 얘도 낮장에 와서 가장 볼만한 그런 관광지라 그래서 와봤는데 확실히 멋있고 좋긴 좋네요. 여기가 한국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 코스로 아침 일찍부터 중국 분들 되게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볼거리 많으니까 꼭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낮장 시내 안에는 거의 다 너무 그 관광지스러운 그런 것들인데, 오면서 보니까 로컬스러운 게 이 동네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강가도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에도 이런 조각상 같은 거 하나씩 있고요. 오, 멋있다. 이게 한쪽 편으로는 낮장 바닷가까지 쭉 경치 볼 수 있는 요런 곳이 있네. 요거 하나도 볼거리 굉장히 크다. 좋다. 저도 이쯤에서 한 장 찰칵. 이렇게 포나가르 사원 둘러보면 한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구석구석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 사진 찍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뭐 크지 않은 그런 사원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있고 낮장에 왔으면은 꼭 한 번쯤 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원 같습니다. 나름 만족하는 관광지 중에 한 군데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한 번쯤 구경하고 돌아볼 만한 관광지 시역의 포나가르 사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가자. 오늘 분명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감쪽같이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 아이고, 한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짠. 제가 다음으로 온 곳은 혼천곳이에요. 이 포나가르 사원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 가지고 묶어가지고 구경하러 오기 딱 좋고요. 지금 요 혼천곳 여기 안쪽을 들어가려면은 입장료가 있지만, 저기 그냥 앉아서 경치 보면서 커피 한잔 하려면은 옆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경치만 봐도 충분히 좋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 혼천곳도 들어가는데 3만동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진짜 3만. 땡큐. 우와, 뷰 너무 멋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치를 이제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 표를 구매한 거죠.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인사이드. 땡큐. 여기도 뭔가 들어오면은 입장료 내고 들어오면 딱 볼만한 이런 약간 사원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가운데로에서 시간 되면 여기서 음악 이렇게 해주는 공연도 이렇게 조금씩 한다 그래요. 여기 온 이유는 이거지. 멋있는 풍경을 보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카페에서 보는 그런 풍경도 좋지만 저기
저런 데 가서 사진 찍으려고 돈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이 있다 확실히. 와. 그리고 혼천콧 안쪽으로 와서 사진 찍고 하실 분들은 비가 오거나 바닷물 때문에 저 돌 같은 데 다닐 때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꼭 운동화 착용하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와, 이거 물멍만 때리고 있어도 엄청 좋다. 그래도 안 갈 수 없지. 아까 말했듯이 이 돌들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꼭 운동화 신으세요. 후. 야, 여기가 가장 그 유명한 사진 포인트. 와, 뷰 포인트니까 저도 여기서 하나 찍어야죠. 와, 이 비가 와서 커피숍에서만 보려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으로 이 들어온 보람이 있네. 와. 어우, 비 많이 떨어진다. 작전상 일보 후퇴. 어우, 여기 돌 아래로 왔는데 여기도 비가 쏟아지네요. 사람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비 온 날에 이런 데도 되게 파도도 크고 분위기 있고 좋네요. 한 번쯤 와서 여기도 구경하고 사진 찍을 만한 그런 곳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이 멋있는 사진 건진 걸로 삼만동의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갈 때는 조금 더 조심조심, 항상 돌 조심해야 돼요. 와, 사람들 점심 먹고 막 몰려오네, 관광객들. 하지만 저는 점심을 안 먹고 먼저 둘러본 관계로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죠. 이제 가봅시다. 나가는 길목이 이 커피숍 쪽으로 나가는데, 고생하기 싫다, 멋있는 경치만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경치만 보셔도 너무 좋은 볼거리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뷰를 커피 한 잔에 볼 수 있으니까요. 혼천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천곳 구경 마쳤고요. 아이고, 배고프다. 늦은 점심 한번 먹으러 가보죠. 오는 길에 보니까 낮장 대학교 있는데 대학가 분위기 좋더라고요. 대학가 가서 근처에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진짜 대학생들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이런 가게들 쭉 깔려 있고요. 확실히 한국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 같은 게 유명해서 그런지 이 베트남 곳곳에도 보면은 이런 스티커 사진관 쫙 꾸미고선 찍을 만한데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한편으로가 이제 낮장 대학교 쪽들이거든요. 근데 낮장 대학교를 지금은 낮장 대학교를 안쪽에 뭐 구경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도록 경비 아저씨가 막는다 그럽니다. 이 베트남의 대학교 궁금해서 이렇게 구경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낮장 대학교는 못 들어가게 앞에서 제재를 한다는 거 일단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정문 따라서 쭉 앞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맛있는 밥집들 좀 있겠죠. 정문에서 시내로 나가는 이 골목 가게도 많고 뭔가 생기 넘쳐. 저기 나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혼천곳 가는 길목이어가지고 관광객들 와서 즐길 수도 있고 대학생들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옷 같은 것도 대학생 가격에 맞춰져 있는 저런 식으로 진짜 로컬의 물가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항상 어느 동네에 가든지 대학가인 것 같아요. 여기
가게 있네. 와. 원 비프 타코. One beef. Jacob And classic combo. Yes. Yes. Bao nhiêu tiền? 94. 9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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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알바하면서 가게 하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가 만두 가게인데 이렇게 햄버거 같은 것도 팔고 있고요. 오잉? 음료 2잔이나? 타코를 시키면은 원래 음료까지 한 잔이 포함되는 건가 봐요. 아이고, 졸지에 햄버거 세트? 타코 세트가 돼버렸네요. 타코라고만 돼 있어서 그냥 타코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햄버거 나왔고요. 요렇게 햄버거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데요. 햄버거에 샐러드에 음료 하나까지 해서 39,000동. 이게 한 2,200원? 그 정도니까 이건 가성비 굉장히 좋다. 하지만 저는 타코 보고 눈 돌아갔어요. 하나에 3,000원짜리 타코를 그냥 바로 추가로 시켜버리는 이 클래스. 일단 배고파요. 늦은 점심 잘 먹겠습니다. 콜라 한잔 와샷 때렸어. 이 샐러드는 우리나라 그 옛날 닭집에서 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양배추 샐러드. 누가 봐도 맛있겠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옛날 통닭집에서 주던 딱 그 샐러드 맛이네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수제 느낌의 햄버거, 치즈까지 들어간 치즈버거예요. 와, 이거 2,200원 정도면은 진짜 혜자다. 뭐지? 빵도 고소하니 맛있는데요? 패티가 불고기 패티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또 너무 저렴한 맛이 아닌 게 위에 체다 치즈가 한 장이 딱 얹어져 있으니까 고기의 그 맛을 조금 더 달달하고 고소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고기도 제법 두툼해. 햄버거 괜찮다. 맛있다. 이거 뭐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데 맛있는데요? 신기하네. 패티 2,000원짜리가 이렇게 맛있다고. 타코도 나왔다. 타코도 손바닥만 해요. 와, 대학교 근처가 많네. 학생들이 먹는 데는 항상 좀 푸짐하게 주잖아요. 괜찮네. 관광지에 있는 어설픈 가게 가서 먹는 것보다 여기 괜찮네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살짝 놀랐어요. 1차전 햄버거 클리어. 와, 깔끔하게 이렇게 재료 준비하는데 깔끔하긴 좋다. Hello everyone. 응원. Yes. Do you 햄버거. want the tacos? 커팅. Yes. 오케이. 햄버거 응원이야? Thank you. 타코도 기대된다. 오. 데코에 또 신경 써주네. 오케이, 까만. 타코가 55,000동이어서 가격은 좀 여기 있는 것 중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용물이 또 실해. 이거 너무 칭찬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잘라줬는데 와, 내용물도 많고. 이게 내용물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맛이 있어야지. 일단 뭐 먹어보죠. 원래는 타코가 대부분 겉에 쌓여있는 피가 두툼해가지고 이거 씹히는 맛이 많은데 이건 내용물 씹히는 느낌이 더 강해요. 원래 겉에 게 좀 두꺼워야 되는데 겉에가 좀 얇고 내용물이 알차네. 괜찮다. 일단 느끼함이 없어요. 안에 야채 소스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고기에도 뭔가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느끼한 맛이 거의 없어. 여기도 한번 또 와보고 싶다. 괜찮다.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이거 또 배불러서 가겠는데. 맛있어가지고 구글 지도에다 저장해 놓으려고 구글 지도를 봤더니 이 평가를 한 사람이 166명밖에 안 되지만 평점이 별 4.9점이에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체인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는 최고의 버거라고. 와, 이것도 걸어가다 그냥 대학생들의 이 패스트푸드 한번 먹어보려고 들어온 건데, 와, 이렇게 괜찮은, 평점 굉장히 높은 이런 가게일 줄 몰랐네요. 나만 맛있는 게 아니었어. 마지막 한 입. 클리어. 너무 맛있어 여기. 괜찮다 괜찮다. 응원. 가만, 땡큐.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랬던 잉이바오라는 요런 원래 만두 가게고요. 여기 햄버거, 타코까지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음료도 한 잔. 와, 음료 가격도 뭐야. 블랙커피가 14,000동, 짜다오 짜딱 이거 금귤차 같은 거 만동, 박시우 2만동. 와, 저는 짜다오 복숭아차로 먹겠습니다. 짜다오? 짜다오. 짜다오. 요즘 찾아보기 힘든 가격인데 역시 대학가는 대학가네요. 하이모이? 하이모이. 까만 복숭아차 2만동. 저는 오늘 이렇게 낮장에 와서 둘러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관광지 두 곳 다녀와 봤고요. 호나가르 사원 가보니까 와, 사원이 참 멋있고 웅장한 게 진짜 한 번쯤 여기 낮장 왔으면은 가볼 만한 필수 관광 코스.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혼천 꼭 가가지고 여행에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혼천 꼭 가면은 예술적인 사진들 딱 찍을 수 있는 코스니까 3만동 어떻게 보면은 갖춰져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비쌀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추억 남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진 찍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분들 가서 사진 찍으면은 대박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아무튼 anyway, 오늘 영상 여기서 진짜 마무리 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 좋은 볼거리 가지고 찾아오는 모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비 오니까 빨리 가야겠어요. 안녕. 모룡이에요. 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낮장 시내에서 가볼만한 관광지, 그래도 대표적으로 가볼만한 곳으로 해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가볼 곳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난번에 두 곳 갔으니까 오늘 또 그래도 대표적인 곳 또 이렇게 가보려고 나왔어요. 거의 지난 영상, 요번 영상까지만 보면은 낮장 시내에서 가볼만한 그런 곳들은 거진 다 가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낮장 시내에 있는 관광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그럼 같이 가시죠. 고고싱. 자, 이제 첫 번째 관광지 왔고요. 제가 지금 온 곳은 짠, 웅장하죠. 나트랑 대성당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간다고 막 저렇게 성모 마리아상 주변으로 뭐 꾸며놓을 것도 좀 꾸며놓고 했네요. 요즘 보면은 한국 관광객보다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입구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살짝 한번 보고요. 이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으면은 되게 포토스팟 되겠네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성당 왼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성당 올라가는 입구 쭉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11시 15분부터 2시 사이에는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문 닫고 있는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대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기부, 이 성당 기부, 이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모금함이 있으니까 요거 한 10,000동 정도 넣고 가시면 된다 그럽니다. 이게 저 앞에 기부금 함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저기서 기부금을 안 넣으면은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안 들여보내준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처음부터 좀 기분 나쁘게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입장료다 생각하고선 미리부터 1인당 한 10,000동 정도씩 한 500원 6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먼 데까지 여행 와서 한 10,000동 정도 1,000원도 안 되는 돈, 그래도 나트랑이 대표적인 관광지니까 한 1,000원 정도 기부한다 생각하고선 넣어주고 대표 관광지 나트랑 대성당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원 정도의 값어치는 훨씬 더 넘치게 해요. 이 나트랑 대성당이 세계 문화유산, 그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대표하는 관광지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로 해서 이런 조각상들 쫙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다. 군대에 갔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천주교 가서 받았던 세례명이 바르톨로메오인데, 와, 바르톨로메오를 여기서 보네. 아, 신기하네요. 베트남은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불교여가지고 그래도 사원이나 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우리한테 유명한 다낭 핑크 성당, 하노이 성요셉 성당, 그리고 호치민 사이공 노트르담 성당, 그런 것처럼 그래도 오래전에 세워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광지 및 유적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독교 마을 느낌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마을도 제가 여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탄절 같은 때는 일반 가정 집집마다도 크게 꾸며져 있는 그런 성탄 장식물들,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진열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당은 실제로도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오회, 그리고 여기 평일에는 하루에 새벽 미사, 저녁 미사 이렇게 2번씩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이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 계신 분이 안쪽은 촬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성한이 성당에 오는 만큼 안에 들어갈 때 모자, 선글라스 그런 건 벗고선 들어가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밖에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을 때는 밖에서는 전혀 상관없지만요,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짝 보면서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성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광지는 아니고 실제로 미사가 진행되는 나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나짱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담시장이 있거든요. 호치민엔 벤탄 시장이 있고, 다낭에는 한시장이 있고, 하노이에는 동수원 시장이 있다면 여기 나짱에는 담시장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군데 담시장. 거기도 대성당을 온다면은 인근 지역으로 해서 가까운 곳이니까 이렇게 쓱 한번 구경 가면 좋죠. 이동해 보시자고요. 쪼담 해서 담시장 있습니다. 어이구, 이 담시장도 이 관광객들이 들리는 필수 코스라서 그런지 저희 관광버스들 엄청 많다. 오이구야, 생각보다 더 많네. 담시장 한번 구경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먹는 쪽. 다른 관광지들은 다니다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은데 담시장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라탄백 같은 거하고 요즘에 카피바라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다낭의 한시장 같은데 그런 데는 진짜 미어 터져서 가기도 힘들 그 정도인데 여기는 그래도 다니기 수월하네요. 크기가 좀 커서 그런가? 이런 것들 되게 요즘 많이 파는데 귀엽더라고. 이런 거. 와, 이런 것도 이쁘다. 나무인가? 나무예요? 가죽 나무?
나무 나무. 아, 안에 가죽. 안에 가죽. 아, 오, 신기하다. 황 바오니어 띠에 35만 동. 35만 동. 아, 요런 거 이쁘다. 그런데 35만 동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오, 굉장히 특이하고 이런 거 이쁘다.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아요. 보기에 좀 특이해서 디자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까만 2층으로 올라가죠. 제가 어느 블로그 봤는데 지금 여기 담시장도 1층 돌아다니다가도 마음에 드는 거 찾았다가 2층 와서 사래요. 2층이 좀 더 싸다고 어느 블로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내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크록스 엄청 파네요. 어이구야, 담시장은 3층까지 있었네. 이미테이션도 팔고 반팔이나 반바지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보든지 해야겠다.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와, 그래도 여기는 한시장 같은 데보다 비교적 사람이 미어 터지게 많지는 않아서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기 좋다. 그래도 이 정도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정도는 돼야지 시장 구경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아, 한시장은 너무 복잡했어. 너무했어. 와, 확실히 가게들도 많고 구경하기는 좋은데 가게마다 사람들 눈치 싸움 하면서 가격 깎는 거는 어느 시장이나 똑같네요. 여기도 가게마다 서로 딜치느냐 정신없어요, 사람들. 이쪽 라인에 티셔츠 엄청 많은데 여기서 티셔츠나 하나 물어보고 사야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면들이 티셔츠 오빠. 티셔츠 이런 거 바오니띠엔 100.000. 뭐 짬? 10만 동. 10만 동? 원단 10만 동. 괜찮아요. 가격은 나쁘지 않네. 원단 괜찮아요. 원단 괜찮아요. 네, 이거 진짜. 빅 사이즈 있어요? 사이즈 있어요. 빅 사이즈. 네. 베트남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베트남 사이즈 달라. 2X라지. 예, 오빠는 또 라지. 쌈. 짬짜. 멋진 นื้อ. 멋진 นื้อ. 회색, 민트, 베이지, 네이비, 검정색. 이거 주세요. 민트. 민트. 사실 10만 동도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또 만동 깎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바오니띠엔 Cái này Cái này 180 bớt cho 150. 5.50. 이런 것도 이쁘긴 이쁘다. 네. 여기 213, 214 여기인데 이런 거 한 10만 동, 그리고 깎아주면 9만 동 정도. 이거 Cái này. 아니 이거 Cái này 120. 못점하 이거 못점하고 이거 찜무어해서 90. 찜무어이 못점 해서 이렇게 100. 두 개 산다고. 이거 한번 잠깐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막트. 네. 오케이. 옷 괜찮나요?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5,000원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런 것도 이거 12만 동인데 10만 동에 깎아주신대요. 이렇게 요거 두 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싼 맛에 사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19만 동. 네. 요거 9만 동, 요거 10만 동. 오케이. 19만 동. 쿨거래 19만 동. 네오 덴더이 라이 하면은 짬짜니에오니에요. 오케이. 안에 사면 깎아줘.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더 깎아줘. 알겠어요. 많이 깎아주세요. 다른 데는 제가 뭐 잘 모르는데 여기 온 김에 두 개 샀어요. 213, 214 두 개 붙여놓은데. 오케이. 여기 닦아꾸어엠? 네. 와, 이분 여기 다 이분 거래. 와. Em tiên nhiều. Nhiều. cảm ơn. Thank you. 와. 아무튼 이렇게 티셔츠 두 개 구매 완료. 아이고야, 가방 놓고 갔다. 가방 놓고 가서 바로 오니까 나 찾아주고 있었어. 와, 아줌마 깜빡 잊고 놓고 가서 1, 2분 만에 내려왔는데 아줌마가 저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줌마 착하다. 전 이거 9만 동, 그리고 이거
10만동 두 가지 샀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담시장 오신 분, 혹시라도 제가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모르니까 댓글로 가격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는 9만동 10만동에 깎아서 샀습니다. 사실 티셔츠 한 장에 5,000원 정도면은 뭐 비싸게 샀다고 쳐도 1,000원 2,000원 아니겠습니까? 밤시장이었어요. 그래도 시장 구경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도 티셔츠 2개 득템했네요. 티셔츠 2개 샀으니까 이제 마지막 다음 관광지로 떠나 보실까요? 가시죠. 마지막으로 온 곳은 롱선사, 롱선이라는 사원이고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은 엄청 커다란 와불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언덕 좀 올라가야 돼서 여기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선 1인당 10,000동 뭐 그렇게 내고선 타고 올라가라고 호객행위 한다는데, 그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보기에도 보여요. 멀지는 않으니까 저하고 슬금슬금 마실 삼아 걸어 올라가 보죠. 가보자고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단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있다 그래요. 다들 왼쪽 길로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따라가는 게 최고야. 아, 여기 옆으로 들어오니까 와불상 있네요. 와불상. 오, 나는 괜찮네. 다시 왼쪽 와불상을 뒤로 하고 올라가자. 아, 딱 봐도 가파라 보이니까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구나. 하지만 이런 것쯤은 문제 없죠. 뭐야,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딱 보이는 그 계단만 올라오면은 바로 있네. 혹시라도 산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올라오면 이렇게 사탕수수 주스 2만동에 팔고 있으니까 요거 한 잔 사 먹어도 꿀맛이겠네요. 와, 드디어 왔다. 요거 10분 컷이네. 10분 컷. 와, 대불상 멋들어지는구만. 크게 오랫동안 구경할 만한 그런 관광 코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 낮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롱선사 와서 이 대불상 구경하면서 사진 한 방 딱 박아 놓으면은 낮장 왔다는 그 기념 사진 될만 하잖아요. 딱 와서 그냥 V 하나 하면서 딱 찍어 주십시오. 아,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롱선사도 관광 끝. 입장료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가는 것도 랜드마크로서 잠깐 구경하기 좋은 그런 구경 코스 같습니다. 오늘 왔던 3곳 묶어가지고 금방금방 돌아본다면은 솔직히 반나절 코스도 안 돼요. 쭉 구경하면서 천천히 구경하면은 그래도 한 반나절 코스 정도 되니까 슥슥 너무 빡세게 가지지 말고 항상 관광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는 마음으로 온다면은 여유롭게 3곳 정도 반나절 코스로 즐기기 좋으실 겁니다. 호객꾼들한테 막 되게 힘들다고 호객당해서 10,000동 20,000동 주고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와도 10분이면은 걸어오는 거리니까 천천히 운동 삼아서 경치 구경하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롱선사였습니다. 아,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가시죠. 아, 오늘 여기저기 다 했냐. 커피 한 잔 못 마셨는데 어이구야, 카페 분위기 좋아 보이네. 커피 한 잔 영국 느낌 나게 버밍엄 커피숍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진짜 아메? 아메 원따. 와, 커피숍 분위기 되게 좋다. 분위기 하며 음악 하며 와,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가게가 큼지막하지는 않은데 층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창밖에서도 앉아서 먹더라고요. 나만, 어우, 나만. 아, 층도 크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무엇보다 밖에서 봤는데 이게 너무 분위기 좋아서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잔 빠라삐리뽀 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모룡이하고 나짱 시내에 있는 관광지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같이 둘러봤는데요. 나짱 시내가 막 너무 크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도 이거 진짜 타이트하게 하면은 하루에 돌아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오는 목적은 몸이 고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 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자 오는 게 여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여유있게 마음도 여유있게 하면서 천천히 이 나짱 시내 구석구석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이 베트남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슬쩍슬쩍 구경하기도 하고, 가게 지나가면서 맛있어 보이는 군것질도 하나씩 사 먹고요. 그러고 중간중간에 덥다면은 이렇게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짱 여행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유명하다는 관광지 이틀에 걸쳐서 쭉 둘러보고 소개해 드려 봤고요. 소개한다는 핑계로 저도 관광 참 잘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